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정치 외교학과와 이제 국제학부, 자, 소신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등급대 라인과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 쪽도 생활 기록부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정치 외교도 지원하면서 국제 학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등급 초중반 라인으로 소신 2, 3 합격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있는데,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이죠. 그래서 2.1에서 보통 한 2.3 정도가 그렇게 합격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좀 국제학부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대 국제학부는 학업 우수형이 2점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가 학종을 2점 초중반으로 합격 그게 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 2점 중반 합격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 교과가 있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2.2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건국대 정치외교 교과는 2점인데 학종도 2점 이제 중반 정도가 되게 되면 큰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 교과와 학업 우수형. 대표적으로 경희대도 그래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학종으로 2점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3.2 합격자도 있어요. 근데 경희대 정치외교 교과는 1.5에서 1.7로 형성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가 자, 미래인재 전형 2.0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앙대 정치국제학과가 네, 다빈치 전형이 2점 극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이상하고 2점 중반, 2.6까지도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정치국제. 다음에 2등급 중후반 라인은 어떤 대학교가 있을까? 네, 광운대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학종, 네,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죠. 2.9, 2.7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3.1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네, 2점 중후반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갖고 2점 중후반인데 국민대를 보니까 2.4부터 한 2.7, 2.8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숭실대 정치외교 네, 2점 중후반인데 한 2.67 정도의 보통 이렇게 평균 컷이 나오고요. 자,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류형이 있어서 숙명인재 1과 숙명인재 2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틀렸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데 이제 숙명여대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 정도가 형성되었고요. 면접형은 3점 초중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2023학년도에 좀 변경 사항이 있죠.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서류형은 자연계열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면접형은 인문계열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 면접형이 3점 초중 그 정도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2점 뭐 초중반 아이들이 서류형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서류형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면접형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가 네, 학종으로서 2점 중후반 성성되었는데 3점 초중반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등급대 이하 어떤 대학교가 있을까? 네, 가톨릭대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3점 뭐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중후반. 그다음에 명지대 정치외교 또 3점대, 성신여대 정치외교도 그 자기수도 인재 전형 있죠. 3점 초중. 근데 성신여대가 3점 후반 합격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공회 대학교. 이제 성공회 대학교는 좀 안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성공회 대학교에 사회융합 자율 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 외교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학종으로 3점 후반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와 국제학과를 같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 외교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 그 다음에 국제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넣기 위해 이 방송 후에 잘 기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 외교학과는 당연히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시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제학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이 있어야 되냐면 정치 외교는 이제 사회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다음에 비판적이며 폭넓은 사고력을 지녔다라는 점을 드러내 주셔야 되고, 일단 토론에서도 상대방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로 정치 외교에서는 요구하는 역량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그 신문이라든지 사회라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는 실제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거기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학생,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치 외교학과는 단지 정치 외교만 여러분들 꼭 글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정치 외교학과는 정치, 사회, 경제 이 세 가지의 역량을 반드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의 이제 성화교육부를 보면 이제 대부분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외교 발전사, 그 다음에 한국이 앞으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공공 외교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점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모든 게 좀 외교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외교도 많아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들으실 필요가 있고, 특히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기후 외교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외교. 지금 기후 정치란 말도 있고 요즘에 와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요. 기후 외교도 지금 핫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를 희망 학생들은 이 점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심화시켜서 여러분의 발전된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잘 기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학부는 어떤 인재를 요구할까? 네, 국제학부도 당연히 이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국제적인 사건들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국제학부는 이제 개방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뭘 봤죠? 비판적이고 폭넓은 사고력, 그 다음에 상반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데, 국제학부는 개방적이고 도전 정신을 갖춘 학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학생의 그 역량을 활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 대한 소양도 보여줘야 되고요. 자, 논리적 탐구력과 풍부한 학문적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풍부한 학문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아까 보시면 정치 외교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세 가지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어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습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약간 좀 덕후기질을 가지면서도 좀 보여주는 그러한 기질을 가진 학생들을 국제학부에서는 거기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요구할까요? 정치 외교하고 국제학부. 일단 정치 외교 말씀드릴게요. 국제학부 역시 추천 도서가 약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추천 도서를 달아드릴게요. 자, 정치 외교는 세계화의 덫. 당연히 정치학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읽으셔야 되고, 선거는 민주주의인가,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 이 책은 유명하죠. 로마의 성공과 로마 제국의 실패는 그게 샤를드 몽테스키웨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정치학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 국부론이 있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 그다음 인간 국가 전쟁,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추천 도서 리스트를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외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제가 여러분들 소신에서 합격한 선배님들의 생활 기록을 보면
정말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 세계에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그런 점까지도 보여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외교와 국제학과에서 요구하는 게 각기 달랐잖아요. 거기서 독특한 점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꼭 참조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